권영철 기자의 기자 수첩 넘어가 보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와이뉴스 뭐 가지고 오셨어요? 장관님들 왜 5.16을 쿠데타라 말하지 못할까? 지금 장관 청문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이 국회의원들이 집요한 질문에 끝까지 답변을 피해가는 그런 모습 보였죠. 5.16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에. 예. 5.16 쿠데타라고 생각하냐 안 하냐 예. 답변을 회피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몇 분. 일단 들어보죠. 예. 5.16은 쿠데타 맞습니까? 교과서에 그런 표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럼 교과서가 옳습니까? 교과서에 그런 표현이 나왔다고 해서 그것이 옳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좀 틀렸습니까? 틀렸다고 저는 6.1제 장관 후보자에 대한 내용이고요. 맞았다고 말하기 매우 곤란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5.16 쿠데타는 어떻게 정의하시나요? 제가 그 문제를 이건 이제 전병헌 의원과 조윤선 후보자 평가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럴 정도의 깊은 공부는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5.16을 군사정변으로 보는가 혁명으로 이건 보는가 박혜자 질문 드렸었죠. 의원과 서남수 어떻게 장관 대답을 후보자 하셨죠? 대화 내용이고요. 교과서에 기술된 내용을 존중한다 하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의원님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직답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를 어떻게 하죠? 이게 예. 실제로 한두 명이 아니네요. 5.16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은 즉답을 피하는 공부해보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답변을 못함을 이해해달라. 뭐 황교안 법무부 장관, 유정복 뭐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 뭐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 지금 인서트로 안 나온 사람들도 예. 그럼 명확하게 답변할 후보자가 없다는 건데 이거 왜 이러는 겁니까? 교과서에도 이미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 결국은 대통령의 눈치를 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게 법률적으로나 역사적으로 군사 쿠데타라는 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도 이렇게 대통령의 눈치를 보면서 얘기를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저 공부 잘하신 분들이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을 모르신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특히나 법률을 집행하는 법무부 장관, 예.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조차 법률적으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했고 교과서에 기재된 사실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건 정말 심각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명색이 일국의 장관인데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말하지 못할 정도로 대통령의 눈치를 본다면 장관들이 국정을 수행하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게요. 대통령의 눈치 보면서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정부 조직법 표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그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경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 이제 주먹을 꽉 쥐고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 대통령의 체면만 구겼습니다. 이게 케이블 SO 지역 방송국을 SO라 그러는데요. 예. 이게 새 정부의 출범을 가로막을 만큼 중요한 사안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중요한 영향력이 있긴 하지만은 그렇다면 이 문제를 누군가가 대통령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주고 있는 건 아닌가 그렇게 진단이 됩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사업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건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를 직언을 못하는 겁니다. 있는 사실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눈치 보다가 그러니까 이거 정도 양보하고 그냥 우리 이거 가는 정치력 발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요. 여야 간 그 정부조직법 협상을 하면서 대통령의 의지라는 말이 나오면은 한 점 한 획도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도 이 5.16을 헌법을 훼손한 사건이라고 사실은 인정을 한 내용인데 왜 눈치를 보는 거죠? 지난해 9월에 박근혜 대통령 후보자 시절에 분명히 얘기를 했죠. 5.16 유신 인혁당 사건 등이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면서 대국민 사과를 했거든요. 예.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속내가 그게 아니다는 걸 아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줄기차게 구국의 결단이었다는 얘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은 마지못해 한 것이지 정말로 자신의 입장을 번복한 것은 아니다. 장관 후보자들이 이것을 아니까 대통령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거죠. 그걸 아니까 이거 인혁당 유족들도 인정하지 못한다 사과를 이런 얘기도 나왔던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자, 그러면은 뭐 어떤 얘기를 해봐야 돼요? 쿠데타하고 혁명하고 어떻게 다른 거냐 이런 질문도 지금 청취자들 들어오는데. 그게 뭐 이제 뭐 사전적인 의미고 역사적인 학술적인 내용이나 그 점은 제외하고요. 혁명이나 쿠데타냐 하는 부분은
발생이나 진행 형태에 따른 것일 뿐입니다. 그 이후에 대한 평가가 아닌 겁니다. 좀 쉽게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5.16을 군사혁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당시 전국이 혼란스러워서 그대로 뒀다면 공산화됐을 것이다. 무정부 상태에 빠졌을 것이다. 이런 가정을 하지 않습니까? 역사에서 가정이라는 게 얼마나 의미 없는 일입니까? 일장춘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하. 우리가 고구려가 삼국을 통일했다면은 뭐 아니면은 거꾸로 우리가 이성계가 위화도 해고를 하지 않고 요동정벌에 나섰더라면 이런 역사적 가정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군대를 이끌고 국정을 장악한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걸 혁명이라 하건 쿠데타라 하건.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도 그런 판결을 내렸던 거고 교과서에도 쿠데타라고 실은 거고 지금 설명하신 그 부분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새누리당 최고위원인 심재철 의원이 명쾌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뭔가요? 그 지난해 7월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5.16 이후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이 크다고 해도 5.16 자체가 쿠데타했다는 사실은 평가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여기에서 가치를 부여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5.16을 쿠데타냐 혁명이냐 하는 것은 가치를 부여하다 보니까 야 쿠데타면 좀 뭔가 군인들이 불법으로 무력을 행사한 것이가 좀 이 불법적 이미지, 부정적 이미지가 비춰지니까 혁명이라고 하면은 국민 대중들이 일어나서 잘못된 정권을 뒤엎은 게 되니까 그 가치를 부여하다 보니까 논란이 빚어지는 건데 그냥 팩트를 팩트로 봐야 하는데 사실은 사실로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군요. 이 5.16에 대한 역사 논쟁 좀 불식시킬 방법은 그럼 없나요? 이제 좀. 박근혜 대통령이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는 오늘 한 아버지의 딸이 아니라 새누리당의 18대 대통령 후보로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과거사와 관련해 말씀하겠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딸로서는 아버지의 잘못된 얘기를 하기가 참 어렵겠죠. 그렇지만 이제는 박근혜는 대한민국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이 아닙니다. 이젠.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5.16에 대한 평가는 평가대로 하는 것이고 5.16 이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했던 업적이나 치적에 대한 평가는 그 평가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평가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중국에서도 그 모택동에 대한 평가가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문화 대혁명에 대한 논란이 많았는데 당시에 등소평이 집권을 하면서 모택동의 공의 치료 과가 3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분명히. 그러면서 국민 통합을 해서 이끌고 나갔던 것이죠. 그렇게 바로잡아갔지 않습니까? 그럼 박근혜 대통령도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제대로 평가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어쩌면은 평가를 제대로 했는데 그것을 장관들이 알아서 기는 것, 알아서 눈치 보는 이런 상황은 아닌가 또 이것도 의심스럽긴 해요. 그것도 박근혜 대통령이 눈치를 보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건 아닌가 돌아봐야 된다. 그렇죠. 그날 기자회견의 모습을 보고 많은 얘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책임 행정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신껏 일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물론 장관들의 소신도 필요하지만은 대통령이 책임지고 해야 될 일인 겁니다. 그렇군요. 이런 질문 들어옵니다. 왜 그런 질문을 청문회장에서 하냐? 그거 뭐 계략 아니냐? 이런 얘기도 들어오는데 역사관에 대한 질문이니까요. 네, 그렇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권영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